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배재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A. 그럼 차곡차곡 구해야 되는 거군요. 자, A라는 것은 뭐 원순열이 나온 거죠. 원순열 공식 형태가 n-1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뭐 다른 조건에 붙여지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120까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집합에서 다음은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의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함수를 B라고 한다.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는 뭐 특별한 또 조건이 없는 뭐 기본적인 항목들 물어봤습니다. 역시 1번 답군요. 자,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또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도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3가지. 요거는 또 이제 나온 단원이 그럼 뭐가 되죠? 중복순열에서 나온 거죠. 중복순열. 자, 뭐 우리는 이 단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규칙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3의 4제곱해서 81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C는 또 뭡니까? SEEROM에 있는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좀 C라는 것은 그러면 같은 문자 나열이죠.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7 팩토리얼 같은 거가 2가 2개 2 팩토리얼 5가 2개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같은 문자 나열 뭐 골고루 지금 이제 한 문제씩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자, 7, 6, 5, 4,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로 나누게 되니까 4가 지워지고 42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6, 5, 3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3, 4, 12, 60, 126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또 합치면은 201이 이렇게 되니까 1461이 됩니까? 자, 1461. 저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각 단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원순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함수의 대응인데 요거는 이제 중복순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같은 문자를 포함한 나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각 단원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그리고 좀 안 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8개와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 알겠습니다. 합동인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화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내부 또는 정사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진 16개의 영역에 10개의 색을 16개의 영역에 10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영역은 2가지 색을 사용하고 이등변 삼각형은 2가지 색을 쓰라고요? 정사각형에는 나머지 8개의 색을 이용해서 영역이 구분되도록 칠한다. 그럼 뭐 이웃한 곳은 뭐 다른 곳을 칠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나름 재미있는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가지 색만을 이등변 삼각형에 쓴다고 했고 그러면 정사각형 8가지 색을 쓰는 거니까 10개의 색 중에서 2가지 색 먼저 사용할 걸 골라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색 아니면 뭐 8개를 고른다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 고른 이 색깔을 칠을 좀 해야 되겠다. 칠을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쪽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8개를 먼저 칠할까요?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자, 저는 8개를 먼저 칠하겠습니다. 8개를 쭉 칠해가는데 빙빙 돌아가는 거니까 원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팩토리얼 이 부분이 원순열 이렇게 좀 처리된다는 사실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원순열 해서 이제 7 팩토리얼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러면은 각 자리에 이제 상대적 위치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 구분된 상태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색을 칠하는데 자, 2가지 색을 칠할 때는 당연히 하나씩 건너뛰면서 칠해야 되는 거니까 칠하는 방법은 2종류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미 이쪽에서 원순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2가지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 칠하고 여기 칠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색 다른 부분들이 다른 색 이렇게 좀 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요 칠할 부분에 색깔 2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칠할까 바로 이제 그런 2가지가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이 되는데 이곳이 10 곱하기 8 10 곱하기 9가 되겠고 나누기 2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약분이 되겠고 곱하기 7 팩토리얼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7까지에다가 나머지 90 곱하기 되는 거니까 이곳에 이제 분자분모에다 8을 또 채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곳이 10팩토리얼이 되겠고 그럼 8로 나누면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문제의 또 답 형태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같습니다. 와우 앞쪽에 있는 2번부터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느낌이 만만치 않은 시험 문제 같은데 자 다시 한번요. 자 8개 16개의 영역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가 10가지 색을 칠한다. 16개 영역에 10가지 색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만만치 않아졌죠.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등변 삼각형은 2가지 색을 쓴다. 그 다음에는 8가지 색을 쓰겠다. 그래서 색을 좀 10개의 색을 일단 좀 둘로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부분을 이제 먼저 8가지 색을 먼저 칠을 하고 그 다음 여기 2개의 영역 자리에 이제 나머지 부분 색깔을 칠해가는 이런 절차 됐습니까? 자 문장 또 길고 그림도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칠해야 될 그 부분이니까 조건을 얼마나 또 정확하게 좀 살펴가면서 하느냐 처음부터 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1, 2, 3, 4, 5, 6, 7 7개의 숫자가 있는데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함수 대응은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조건이 붙어있으면 조건을 메모해야 되는데 F4가 소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와우 1, 2, 3, 4, 5, 6, 7 이 4 부분이 좀 결과가 나온 거죠. 1, 2, 3, 4, 5, 6, 7 근데 소수가 있으니까 와 요게 이제 2로 대응될 때 그 다음 4일 때 뭐 이렇게 이거 계속 그려야 되나요? 자, 뭐 1, 2, 3, 4, 5, 6, 7 아 이거 다 안 그리고 키포인트 안 되겠습니까? 1, 2, 3, 4, 5, 6, 7 되는데 이번에 또 3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5도 조사, 7도 조사해야 되는데 좀 더 읽어볼까요? 아, 뭐 더 그래야 일단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4 여기 1, 2, 3, 5, 6, 7 1, 2, 3, 4 이번에는 5가 관심이 많죠? 6, 7 해서 대응될 때 그 다음 또 7도 한 번 또 더 그려야 되는데 조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4보다 큰 숫자가 되게 되면 4보다 큰 숫자 5, 6, 7은 F4 4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보다 더 커야 되니까 만약에 7이 대응되게 되면 7보다 큰 숫자 대응되니까 이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 이 문제를 이렇게 3번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자 어떤 조건인가요? 4보다 작은 숫자 1, 2, 3은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에 대응되어야 되겠다. F4 4가 가서 대응된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수 2가지에 대응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거 2가지 이런 형태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요 4보다 큰 숫자는 역시 4보다 F4보다 큰 결과 5, 6, 7은 3, 4,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곳에다가 대응돼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5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3에 대응됐을 때는 역시 여긴 1, 2, 3에 대응되니까 3의 세제곱 되겠고 여기는 4, 5, 6, 7이 되니까 4의 세제곱 되겠고 자 이쪽은 5까지 대응돼도 되는 거니까 5의 세제곱이 되겠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죠?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런 계산 결과를 모두 더하게 해야 되는 결과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의 세제곱 형태가 되니까 좀 편리한데요. 여기도 10의 세제곱 자 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는 27에다가 64 이렇게 되고 아예 뭐 12의 세제곱으로 할까요? 자 어쨌든 10의 세제곱 1000에서 2000은 좀 잘 처리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되죠 뭐. 자 27, 64 곱하기 27뭐 따로 계산하죠 뭐. 47이 28 67이 44에다가 248에다가 6이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00에 1728 이렇게 되겠습니까? 와우. 그래서 이제 최종 답은 3728 가지수. 뭐 초반부터 뭐 3728이 어디 있습니까? 자 초반부터 계산들이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짝 긴장해가면서 좀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요. 함수 대응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함수 대응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건을 메모를 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없이 잘 풀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되는 힌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소수에 대응될 때, 소수에 대응될 때, 요걸 메모를 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7도 있는데, 7에 대응되는 방법도 있는데, 와우. 이제 다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서 가지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가지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다. 됐고요. 4보다 작을 때는 여기 이제 같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요 포함한 수, 4보다 큰 숫자는 큰 수, 이렇게 대응되는 이 방법, 조건을 메모하고 차분하게 그 다음 대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경로의 수는, 자, 문장 자체에는 뭐 큰 문제가 뭐 없는 함정이 안 보이는 그런 건데, 자, 그림을 보니까 이제 그림에 이제 구멍이 뽕 뚫어져 있고 좀 이상합니다. 자,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을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간다. 자,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좌측으로 좀 가게 되는 일은 어떻게 되죠? 좀 더 멀어지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이런 그림들은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직선 거리를 일단 여기 부분은 와야 되겠죠. 와,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극히 이제 정상적이라면 직사각형 부분에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부분은 자, 요만큼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자, 이 끝자락에 하나가 이빨 빠진 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채워서 구해가는 게 계산하는데 좀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길을 가는 가지수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죠?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빼기를 좀 처리해가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된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툭 뚫어져 있는 거라면 이건 어떻게 됐죠? 자, 여사건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 이건 이제 같은 문자나 이러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가로 길이가 넷, 하나, 둘, 셋 해서 전체 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반대 전체 가지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가지수는 자, 이제 7 팩토리얼 되겠고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7, 6, 5 이렇게 처리됩니까? 4 팩토리얼 약분되면, 자, 그런 다음에 3 팩토리얼 또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가지수가 35가지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35가지에서 뭔가를 빼야 되겠다. 그럼 풀 것도 없이 답은 2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다 구했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맨 처음 여기 이제 채우면서 했던 이 한 가지 부분을 좀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부분,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이 가지수가 좀 반대되는 가지수니까 이 부분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는 가지수는요, 3 팩토리얼,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가는 거니까 곱하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3, 3은 9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죠? 10개를 빼야 되겠습니다. 35개에서 10개. 답이 이제 2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와, 이거 답을 구해놓고 거꾸로 풀이 됐네요. 자, 그림에 조금 장난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이, 자, 이건 최단 거리 가는 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되게 되면 자, 여기 지점까지 자동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자, A 지점이 아니라 조금 이동된 A 프라임 지점 이런 데부터 B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석에 하나 이렇게 비인 곳은 채워놓고 계산하는 것이 모양상 편리하다는 사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f1, 2, 3, 4 대응해서 나온 결과 치역이 되는데, 이 치역이 합이 10이 돼야 되겠다.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구해달라.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네 숫자의 합이 10이 돼야 되는 이제 구성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구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치역이 될 수 있는 숫자가 4까지 있으니까 일단 큰 숫자부터 고려해야 되겠죠. 4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으면 안 됩니다. 10을 넘어가니까. 그러면 4가 많이 나와도 2개가 되겠고, 이곳에 3 하면은 이미 10을 넘어가죠. 그렇다면 2가 되게 되면 그러면 10이 되는데, 와, 또 10이 또 숫자 대장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것마저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하하, 이거 안 되는 거는 쓰지 말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숫자 2를 채울 수 있는 방법 1, 1 이런 구성이면 되겠고, 4가 하나라면 그 다음 이제 3이 큰 숫자니까 이제 따져야 되는데, 3을 또 2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3이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3 남았으니까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에 이제 3이 없다면 2, 2, 2 이런 구성도 되는 거죠. 자, 그럼 4가 들어가 있는 구성 모두 찾았고, 이제 4가 없는 구성이라면 3이 가장 큰 숫자일 때 제일 많으면 3개 되죠. 그러면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3이 2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이니까 3보다 작은 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2, 2 이렇게 되겠죠.
3이 하나면 2를 가서 채워봐야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성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또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이제 6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4팩토리얼 해주니까 4, 6, 24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4가지가 되고 요것도 그냥 뭐 똑같이 4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또 4팩, 2팩 이렇게 6가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30가지에다가 여기가 또 이렇게 해주니까 10가지 이렇게 되니까 40가지 이렇게 됐으니까 4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에 뭐 계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이 구성이 이게 지금 왜 나열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과연 이 네 개의 숫자가 과연 어떤 것이 F1이고 어떤 것이 F2, F3, 3, 4가 되는지를 하려면 이제 이것들을 나열해서 이 나열 순서대로 1, 2, 3, 4에 대응된 값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뒤에 이제 나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절차를 거치는 거죠. 문제에 해당하는 구성을 찾고 그다음 나열해서 전체적인 가지수 계획하는 과정.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수죠. 이제 공식 형태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뭐 1번과 같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에서 나오는 거고 조금만 응용되게 되면 이렇게 차분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고민해가면서 풀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색 공, 파란색 공, 검은색 공이 각각 3개씩 9개가 들어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에서 6개의 공을 선택해서 6명에게 또 나눠줍니다. 자, 경우수를 구해달라. 자, 어떤 공을 또 선택했는지 먼저 또 선택한 구성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와우. 공들이 이제 3개씩 해서 9개가 있는데 6개를 고르겠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자, 가장 많은 그러니까 AA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BBB, CCC 있다고 할까요? BBB, CCC 공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개짜리가 이제 모두 과연 많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AAA, BBB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런 구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은 3개 되는 부분들은 자, C가 빠질 때 B가 빠질 때는까지 이런 걸 일단 3 곱하기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성을 찾았으면 이 구성된 6개를 또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려면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엔요 이런 구성이 일단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또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거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런 구성은요 여기 3개가 되는 가지수가 3가지고 2개가 되는 가지수 자 이게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성을 이제 나눠주기 들어가면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3개짜리가 없다면 2개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그럼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면 2개 그 다음도 2개 그죠? 자 3개짜리가 2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 이건 뭐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죠. 자 6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6, 5, 4, 3팩토리얼 지워졌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지워지니까 20에다가 그러면 또 이제 계산 결과 6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6, 5, 4, 3에 3팩토리얼이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2 돼 있으니까 지금 지워지면은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60이 되는데 또 여기 6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또 360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또 6, 5, 4, 3 뭐 2는 안 써도 되고 아직도 그런데 4 지워지면 되죠. 그러면은 30에다가 3을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90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가지수가 좀 늡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20에다가 510이 되는 건가요? 자 51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역시 아주 간단한 문제 형태는 아닙니다. 자 공도 좀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6개를 꺼내야 되니까 그 6개가 되는 구성들을 좀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럴 때 이제 3개짜리가 이제 2번 들어가는 경우,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경우, 이렇게 절차를 또 거쳐 가면서 구성을 좀 살펴본 부분. 자,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이게 또 가지수가 이제 좀 한 개의 구성이 또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부분이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절차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열, 이렇게 나열. 됐죠? 와, 풀어가는 경우수를 풀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경험을 계속 축적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을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다음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주십시오. 자, 가는 또 뭡니까? 같은 종류의 볼펜 8자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 볼펜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 지금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문제들은 전개식에서 계수. 이거 뭐 대표적인 문제들 형태군요. 자, 이런 문제 형태는 와우. 근데 이제 한 문제에 또 3개를 또 다 구하게 만듭니다. 자, 같은 종류의 볼펜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받은 볼펜의 개수만 좀 관여가 되죠. 그래서 개수 자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8이 돼야 되겠다. 이거 a, b, c, d를 쓰면 좀 안 되나요? 자, 이거 이제 a를 구해가니까 이제 문자는 좀 그런데 의미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 이렇게 했더니 이 결과가 8이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개수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받지도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의미 아닌 정수.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면 이게 바로 뭡니까?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서로 다른 4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4H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2에 11 컨비네이션 8은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11, 19 이곳에서 3, 2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3, 3은 9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55 곱하기 3인가요? 그럼 55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5, 15 이렇게 되니까 165가 되죠. 와, 됐습니까? 이 가지수가 드디어 이제 A 가지수가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는요.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해야겠다.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X가 3번 선택인 건 너무나 잘 알죠. 4 컨비네이션 3 해주면 2X의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Y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개수만 구해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4 컨비네이션 3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처리가 됐고 이곳이 4 곱하기고 이곳이 8이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해서 B값 계산됐고요. 자, 그 다음 C는 또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은 또 뭡니까? 3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자, 앞에 숫자들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형태의 컨비네이션 조합 관련 계산. 이것은 뭐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겁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하나씩 커져가면서 뒤에 선택하는 가지수도 하나씩 커져가는,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쭉 내려가면서 그럴 때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된다. 학습이 돼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9 컨비네이션 6에서 끝났다면 계산 결과는 10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10 컨비네이션 6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요 19, 8, 7 이건 또 10 컨비네이션 4로 또 고치면 되죠. 4, 3, 2, 1 처리해주니까 8 소거해주는 센스 3 되는 거 이렇게 되겠고 21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210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165에다가 마이너스 32 플러스 210 이렇게 처리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뭐 이리자리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리자리 해주면은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겠고, 그럼 70에서 30을 빼니까 40이 되겠고, 뭐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앞에 300이 되죠. 그래서 343. 와우. 이것도 보기들도 중간에 뭐 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3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떤 뭐 규칙성에 의해서 참 효율적으로 좀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각각 A, B, C 부분들을 차분하게. 근데 이제 뭐 각 단원 공부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문제를 낸 거니까 단원 뭐 확실하게 이제 학습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볼펜 나눠주는 경우, 자, 이렇게 아이디어에서 의미 아닌 정수까지 되어야 완벽한 이제 중복 조합 형태의 개념이다. 됐고, 이거는 이항정리의 일반항 형태. 제가 그래서 일반항 형태를 좀 이렇게 한번 써드린 거거든요. 원래 개수만 쓰려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써도 되는데, 자, 일반항 형태 학습되어 있는지. 그 다음 파스칼이 삼각형에서 나왔다 되겠고 모양 틀을 좀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원리까지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다른 문제 여유 있는 그런 학교 시험 문제 풀이해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특징만 잡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그러면서 먼저 뭐부터 나왔죠? 홀수부터 나왔습니다. 홀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 부분 이것도 뭐 대표적인 건 뭐죠? 대표적인 이제 중복 조합에서 나온 그런 형태가 되죠.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같아야 되니까 중복해도 되겠다. 자, 근데 모두 홀수가 돼야 되겠으니까 20보다 작은 홀수는 10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10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A, B, C에 대응되는 몇 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또 어떻게 되죠? 13에 12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되겠고 12, 11, 10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6, 2,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뭐 좀 간단하게 끝납니다. 220 해서 계산해주는 문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크거나 같아지는 이런 부분, 이것이 중복조합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쪽에 대응될 숫자가 1, 3, 5, 7 해서 이제 홀수들에 의해서는 19까지 있는데 됐습니까? 이런 숫자들에서 지금 우리가 가서 이제 A, B, C가 지금 가서 대응돼야 되는데 대응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숫자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근데 이 나온 숫자 3개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자, 같아도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나와도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이쪽 10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3개를 선택한다. 이런 형태로 이론이 깔끔하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8번 대표적인 또 중복조합 문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어서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숫자를 열심히 곱하겠더니 1800이 나왔다. 1800.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와우. 이것도 세 자연수 ABC 순서성 개수를 모두 다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1800이 어떻게 다 나왔을까요? 1800이 이거는 2 곱하기 9 곱하기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겁니다. 요게 또 2, 5, 10이니까 2가 인수가 3개, 그 다음에 3이라는 인수 2개, 5라는 인수 2개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A, B, C를 곱하기 해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인수가 나왔는데 이 A, B, C라는 부분들은 A라는 숫자를 그래서 2의 뭐라고 어떤 걸까요? 뭐 A, B, C를 할까요? 그냥 A, 3의 B, 5의 C. 그러면 지금 B라는 것도 역시 그러면 2, 3, 5 되니까 그냥 D, E, F 이렇게 문자 그대로 쓰죠. C에 그러면 2, 3, 5 인수 됐을 때 F, G, H, I 이런 인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한 문자 인수들을 좀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곱하기 돼서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G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3이 돼야 되겠고 B 더하기 E 더하기 H 해주면 2가 돼야 되겠고 C 더하기 F 더하기 I 해주면도 2가 돼야 되는 이런 성질을 좀 충족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구성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 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해주면 되겠고 다음 3개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고 다음은 3개에서 또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하는 이런 가지수. 됐습니까? 6의 5 컨비네이션 3 되겠고 5의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4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0이 되겠고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됩니까? 그럼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360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은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곱하기에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소인수분해서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인수로 구성되어 있는 A, B, C가 되지만 다른 거는 숫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 또 이런 인수로 되어 있을 때 지수 형태. 그래서 이제 지수의 총합 형태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살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 과정 나오는 이런 절차.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그런 요소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중복조합의 이제 활용식 공부에 관련돼 있어서 뭐 이렇게 많이 변형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런 변형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다음에 좀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당시 쭉 되어 있는데 전개식에서 x 18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18제곱이 나오지 않잖아요. 와, 그렇다면은 자, 이런 개수를 구하려면 18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19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20제곱 자, 이런 곳에서만 18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항정리를 학습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8번 중에서 x가 18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중에서 x가 18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20 컨비네이션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되면 이거는 뭐 1이니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19 컨비네이션 1로 바꾸고 이건 20 컨비네이션 2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1 더하기 19가 되겠고, 자, 2번은 20, 19, 2로 나누게 해주니까 19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 뭐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20 되는 거니까 210 해서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자, 이항 정리 공부해서 x 지수 구해가는 그런 과정 부분.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18제곱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이제 차수가 낮은 거였으면 좀 그럴싸하게 좀 다른 이론들이 적용될 텐데 지금은 센스 있게 대처해서 구해가는 이런 형태.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가벼운 문제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10 이상 20 이하의 잔수 중에서 주어진 식의 값을 열심히 계산하는데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n 컨벤션 0, n 컨벤션 1, x 그 다음에 n 컨벤션 2, x 제곱 이런 형태가 쭉 진행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항정리 이론이 되겠죠. 자, 이곳에다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n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n 컨벤션 0, n 컨벤션 1, n 컨벤션 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 컨벤션 n 이런 부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자, 요거와 연관성이 있다. 됐습니까? 이걸 좀 빨리 판단해가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n 컨벤션 1 더하기 n 컨벤션 2 더하기 해서부터 쭉 가서 n 컨벤션 n까지 된 계산 결과는 2의 n제곱. 자, 요 부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빼기 이렇게 처리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요 이 결과가 자, 뭐가 되게 됐다? 5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바로 이제 2의 n제곱의 이제 규칙성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의 n제곱은요 5로 나눈 나머지 형태를 구하게 되려면 2의 1제곱하면 2가 되겠고 제곱하면 4가 되겠고 세제곱은 8 된다는 것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곳에 곱하기를 또 2를 하게 되면 자 6이 되니까 1.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반복적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2의 n제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빼기 1을 하게 되면 빼기 1을 하게 되면 빼기 1을 하게 되면 빼기 1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규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0이 된다는 이 부분이 바로 5의 배수가 되겠다. 1, 2, 3, 4제곱 5, 6, 7, 8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와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4k 플러스 1 모양대로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안 될까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되는 부분들이 네 번째니까 이게 지금 4에 뭐 2에 여기 이제 4k 제곱 이런 모양일 때 일단 이제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숫자 자체가 지금 10보다 크고 20 이하의 잔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4, 3, 12 할 때고 4, 4, 16, 4, 5, 20 이런 경우에 가능해지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합을 거라고 했으니까 또 3, 4, 5가 또 답이 아니고 여기는 4가 되어 있는 12, 16, 20 이런 숫자들이 이제 답이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실질적으로 모두 또 다 더하게 해주면 얼마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8에다가 더하기를 해주면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공부해야 될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 기본 형태식 유도한 과정, 이 식이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서 이 부분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5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부분에 이제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빼기 1이 있어서 5로 나눠 떨어진 이 부분이 언제가 되는지 됐습니까? 이 규칙성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12, 16, 20 이런 경우였다라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 상당히 조금 두 가지 이론이 지금 결합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좀 학습은 좀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잘 이해하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재밌는 형태가 됐군요. 자, 의미 아닌 정수. 실질적으로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이렇게 해서 더하기 이 결과가 8보다 작으면 0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자 8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 개수가 무지 많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냥 8이라고 해도 좀
계산 좀 시간 걸릴 텐데, 야, 이게 작거나 같다 돼 있어가지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도 된다 뜻이니까 0부터 쭉 나와야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까지 딱 맞춰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복조합에서 문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4H 0에서부터 4H1 거쳐서 쭉 해서 4H8까지 이거 전부 다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와우, 9번 계산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은 4에다가 빼기니까 3 컨비네이션 0이 되겠고, 요거는 하나 더 증가하니까 4 컨비네이션 1 되겠고, 하나 또 더 쓸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6에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쭉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12에 11 컨비네이션 8까지 진행되겠죠? 자, 쭉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좀 빨리 뭐 느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죠? 앞에 숫자가 이렇게 쭉쭉 커져가는 것은 파스칼의 삼각형,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뒤에 숫자도 좀 커져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자, 계산 모양 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선으로 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점점 더 하나씩 더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해달라. 그럼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학습이 됐겠죠? 자, 그래서 요 계산 결과는 12 컨비네이션 8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그렇다면 이건 12 컨비네이션 4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고, 됐죠? 그럼 12, 11, 19 4, 3, 2, 1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4, 3, 12 지워지고 2가 약분해서 약분하기 싫은데 이게 숫자가 깔끔해서 에이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45가 되는 건가요? 됐죠? 45 곱하기 11이요? 그럼 45, 45 이렇게 되니까 49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495가 있어야 됩니다. 애써 계산했습니다. 자, 1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들 또 다시 한번 좀 살짝 살펴보게 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 의미 아닌 정수 이제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정수들이 나오겠죠. 1, 2, 3, 4, 개각에 8까지 쭉 되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복조합을 여러 개 계산해야 되겠다.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식을 썼고 판단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겠고 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하는 식을 썼을 때 자, 이 부분이 또 다시 이런 파스칼 삼각형에 나타나는 이 판단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두 가지 이론들을 좀 살짝 그냥 결합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역시 또 복습 잘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4개의 문자 ABCD가 각각 10개씩 총 40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4개의 문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각 문자가 4번 이상 선택한다. 와,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과연 근데 A 문자, B 문자, C 문자, D 문자를 몇 개 선택하는지 자체가 좀 중요하겠죠. 뭐 같은 문자니까 개수만 중요합니다. 그 개수를 PQRS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개수가 24개를 좀 선택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각각의 문자들을 몇 개 이상씩, 4개 이상씩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 P라는 부분들을 이제 P' 플러스 4 이런 형태에서 이 부분은 이제 P' 이제 0이 들어가도 되게 하는 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P', Q', R', S' 이렇게 되게 되면 16을 가서 빼야 되는 거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자들은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 만들었다? 이제 중복조합 형태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4개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쉬우면은 뒤쪽에 나와 있지 않겠죠? 자, 어떤 게 관여되어 있나요? 자, 문자가 이제 10개씩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4개는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선택할 수 있는 이 가지수는 6개 정도까지 가능한 거지. 이 갑자기 뭐 8개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안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문자 개수가 800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요걸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과연 몇 가지가 될까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이제 A일 수도 있고 B, C,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7100 개수가 7개도 불가능하죠. 6개까지는 가능하겠고, 자, 그래서 7을 이렇게 하겠고 다른 문자 하나. 근데 이렇게 7이 되는 문자가 과연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D일까요? 그럼 4가지가 되겠고, 요건 또 그러면요 다른 문자니까 4, 3, 12, 12가지 이런 형태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런 형태가 나온 거니까, 자, 계산 또 다시 한번 또 진행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12에 11 컨비네이션 8은 3으로 또 바꿔주겠고 16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1, 19 처리되겠고 3이 되니까 3 약분하겠고, 여기가 또 얼마가 되죠?
5가 되는 거니까 55가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5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니까 3, 5, 15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니까 됐습니다. 165에서 16을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하하, 이것도 좀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아, 부족하죠? 그러면 5에서 149가 되나요? 149 있어야 됩니다. 149. 자, 이렇게 있는 그런 문제. 자, 뭐 마지막 산수가 또 중요한 거, 답은 찾아야 돼요. 마지막 산수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4개의 문자 있는데 충분히 문자는 많이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문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24개를 뽑을 때, 그렇다면 이제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뽑혀져 있는 개수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P에서 2개를 뽑았는데 어떤 A를 뽑았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똑같은 A다 이런 얘기니까 개수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수의 합이 24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론 내는 이 부분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정이 되겠고요. 4개 이상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치환 개념을 가서 의미 아닌 정수를 만들어가는 이 절차에서 식 만드는 과정. 됐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애초에 문제가 또 이제 충분히 많은 게 아니라 10개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형된 식에서는 6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 경우를 또 잊지 말고 또 이렇게 빼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또 세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무사히 통과해야만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4개를 이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도로망을 따라서 최단 거리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군요. 또 뭔가 좀 조건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4변을 모두 지나가야 되는 정사각형이 없어야 되겠다. 오호,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그렇군요. 요게 또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전체에서 이거 정사각형 나오는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부터 구하죠. A에서 B로 가는 것은 가로 2번, 세로 2번 이렇게 되니까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올 때도 또 똑같은 거니까 뭐 제곱해주면 저 전체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이 되는 거야?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36에서 이제 요게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할까요? 모양이 좀 특이한 부분들을 이쪽을 P라고 하고 이쪽 모양을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RS 이렇게 할까요? 이거 좀 그래도 빙빙 돌아가면서 쓰는 게 낫지. 이게 또 뭡니까? 자, P, Q, RS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사각형을 모두 만드는 경우를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Q 부분 좀 한번 볼까요? Q 부분에서 이제 사각형 만드는 경우는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좀 잘 살펴볼 때 일단은 Q 부분에서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Q 부분을 가려면 갈 때 이런 부분을 만들고 또 올 때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갈 때 만들 수 있는 종류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2가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Q에서 B까지 갈 때 가지수는 또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A 도착했고 되돌아올 때 다시 이 지점 중간 지점 와야 되는 거니까 또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갈 때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갔다면 이때는 반대편으로 와야 이제 사각형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도착할 때 만약에 Q 지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가지수는 몇 가지? 8가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S도 그럼 조사해 볼까요? S도 조사하려면 일단 여기 부분까지 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지점까지 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S의 여기 지점까지 와서 다시 B로 가려면 가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가 아니라 B 도착인 거죠. B 도착. 자, B 도착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중간 지점에서 자,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도착했다면 다시 B에서 되돌아갈 때는 가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한 가지가 되겠죠. 위에 갔던 길이 아닌 길로 가서 이 사각형이 이제 꽉 채워지는 거 만들고 다시 중간 지점 도착했으니까 A로 갈 때 또 2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이 S라는 부분의 사각형을 채워가는 이 가지수는 또 몇 가지다? 8가지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네요. Q하고 S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뭐죠? 이런 부분들 겹치는 부분이니까 좀 빼줘야 되겠죠. 오호, 그렇군요. 이런 부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갈 때 위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 또 감안하면 또 네 가지가 됩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요런 부분, 이렇게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건데, 자, 사각형 만드는 거, 뭐 일일이 조사하는 개념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반대 부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갔다가 오는 거니까 또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출발할 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두 가지 더하기 두 가지 해서 이제 네 가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생각한다면 더하기 해주니까 16에서 4를 빼서 이제 12가지가 현재까지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더하기 해주고 요 부분 빼줘야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니까. 됐습니까? 와, 이거 만만치 않네요. 이거 그냥 구해야 됐나? 아직도 P도 있고 R도 있는데, 자, 그럼 P 부분에서 만드는 경우를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들이 있는데 P 부분에서부터 겹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맨 처음에 이쪽 지점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을 채워가는 가지수는 뭐 일단 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때는 또 어떻게 와야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리 와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반대로 갈 때 이렇게 통과를 해간다, 이쪽을 통과해 간다. 그럼 올 때는 또 반대로 와야 되니까, 오갈 때 해서 이제 바꾸면 되니까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이 두 가지가 처리가 되게 되면 아랫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에 이루 가고 또 반대로 와야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그럼 네 가지가 되는 거군요. 네 가지를 또 마저 빼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그 계산표를 볼까요? 36이 있었고, 빼기를 아까 8 더하기 8 빼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4를 또 다시 추가해 주는 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네 가지를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36에서 28, 16을 빼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20까지 나왔는데, 와, 이거 일일이 조사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공식으로 싹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그런 문제니까, 자,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처리해야 되겠고, 자, 중간 계산에 좀 살펴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할 점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자, 집중력을 잃지 않고 풀이를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7개를 일렬로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동전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앞면의 동전은 3개 이상이다. 와,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3, 4, 5, 6, 7 너무 많은데요. 0, 1, 2. 반대 부분이 쉽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뭐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자, 동전이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를 나열하는 것은 동전이 앞뒤니까 2의 7제곱 형태로 나열할 텐데, 동전이 앞면이 없는 경우니까 뒷면이 그러니까 앞뒤 개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앞뒤 해주면 앞면이 없을 때 7개가 되겠고, 하나에 6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개에 5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열심히 반대되는 경우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7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7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니까 7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5팩토리얼 처리되니까 7, 6에다가 2 해주니까 21가지, 이걸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답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유탄은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이어야 된다. 유탄 두 동전이 앞면인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는 앞면이 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앞면이 3개를 AAA라고 보고 B면 D개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 다음에 앞면이 4개에 뒷면 3개, 앞면이 5개가 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를 나열했을 때 B를 이 하나, 둘, 셋, 넷 나열된 곳 어딘가에 B를 열심히 이렇게 끼워놔도 이웃한 경우가 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는 이웃한 경우가 반드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A가 이렇게 4개 나열된 상태에서 B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면,
자, 이웃하는 동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가지가 발생하겠죠. 요걸 또 마저 하나 더 빼야 되겠습니다. 와우. 하나 빼기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런 경우가 이건 좀 더 몇 가지 좀 더 생기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B를 먼저 나열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곳에 A가 으쌰 들어갈 곳이 5군데인데 이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5군데에서 2군데를 이제 찾아 들어가서 어딘가에 이렇게 AA 찾아가게 되면 3군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3군데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A에 이렇게 나열되게 되면 이 A가 도저히 이웃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웃하는 2동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가지수가 또 10가지를 또 빼줘야 되겠죠. 오, 계산은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의 7제곱이다. 2의 7제곱이 6제곱이 64에 128이 되겠고 그곳에서 빼야 될 곳이 지금 이게 몇 가지죠? 21, 28에다가 29가지를 또 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얼마죠? 11을 또 빼줘야 되죠? 11을 이렇게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30에 40을 빼야 되는 거죠? 40을 빼는 거니까 88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 애써 구했습니다. 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조건들을 현명하게 잘 처리한 것 같은데도 좀 쉽지 않습니다. 함정처럼 보이는 부분도 보이고 함정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까탈스러워서 함정 같아 보이는 건데 자, 문제 큰 틀 다시 한번 살펴보면 7개 동전 늘어놓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조건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앞면이 동전은 뭐 3개 이상이다. 3, 4, 5, 6, 7. 근데 반대는 0, 1, 2. 반대 개수 구해가는 게 훨씬 편리해서 자, 전체 동전 나열 가지수에서 반대되는 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3, 4, 5, 6, 7이 나열되는 개수가 쫙 된 거죠. 그 개수는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해결되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 틀 했는데 이게 이제 모두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동전 중에서는 이웃하는 동전이 있어야 되니까 앞면이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앞면이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게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또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면이 3개, 앞면이 4개일 때 이런 경우에 앞면이 5개 이상 되게 되면 반드시 이웃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문제 조건에 다 충족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나열했을 때 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게 만드는데 그건 이제 근데 들어가는 거고 이건 다행히 한 가지라서 좀 쉽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이론을 통해서 10가지 오코미네이션에서 한 부분에 처리한 이 부분 빼야 되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정을 빠뜨려서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침착하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처리해가는 과정 철저하게 학습 잘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배적어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소수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자, 문제의 취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겠다. 1계단. 그 다음에 2계단씩 올라가겠다. 자, 이 횟수가 몇 번일까요? 이렇게. 횟수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올라간 횟수 계단 총수를 보게 되면 x 플러스 2y가 되겠고 이게 결과가 이제 8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8개는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따지면 이제 y가 4일 때 x는 0, y가 3일 때 x는 2, 뭐 이런 형태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y 값이 0이면 x가 뭐 8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문자로 보게 되면 쉽게 지금 1, 1, 2, 2, 2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요거를 우리가 좀 나열하게 되면 이제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 뭐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해야 되겠죠. y 값이 2면 이제 x 값이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1, 1, 1, 1, 2, 2 이런 것도 나열 이런 형태로 해서 개수를 구해가는 되는데 자 이제 출제자가 이런 부분을 원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을 A1이라고 치면 한 계단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계단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계단 올라가려면 이게 1, 1로 구성되어 있거나 2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2가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3계단 올라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가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A3라고 해줬을 때 여기가 한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가 A1, 2계단 올라가는 가지수가 A2 이렇게 됐을 때 3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이곳에서 왕창 이렇게 가거나 이곳에서 한 계단 이렇게 가거나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3라는 것은 A2 더하기 A1 이 가지수를 합치면 A3가 되겠다. 이런 형태의 규칙이 좀 얻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즉 an 플러스 2라는 것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 두 가지 했을 때 이 세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는 요 둘을 합쳐서 세 가지, 네 가지, 그다음은 요 둘을 합쳐서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다음 여덟 가지, 13가지, 다음은요 21가지, 다음은요 3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8가지 계단 올라가는 가지수를 34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서 풀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풀이해도 좀 진행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근데요 상당히 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소수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이면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해서 가볍게 해서 풀어서 답을 이제 34가지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또 너무 위쪽을 또 원하셔가지고 위쪽을 한다면 이제 이 과정들을 지금 제가 하다 말하는데 이 과정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진행을 해가지고 풀이를 좀 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부분을 이제 나열한 가지수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자, 제발 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이 피보나치 수열을 좀 바르게 했다면 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 좀 더 효율적인 형태의 문제풀이라서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답 구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도 풀이하는 절차 연습은 좀 여러분들도 각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4개의 숫자 1, 2, 3, 4가 적힌 공이 들어있습니다.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3번 반복해서 꺼낸 숫자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다. 근데 A분의 BC가 자연수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분모에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뭐 순서상 개수요? 그럼 A가 이럴 때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다면 BC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곱하기해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B가 되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 4가지 해서 자연스럽게 16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호, 2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 2분의 BC가 이제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2라는 수가 근데요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겨우 2로 나눈 거니까 짝수가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로? 1, 3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만 안 되죠? 그래서 2가지 곱하기 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그러니까 홀수 선택하고 홀수 선택해서 이제 홀수가 돼버리면 나누기가 안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홀수 되는 경우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1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2 해서 이제 12가지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A가 3이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BC 이 부분이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근데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둘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죠? 3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3일 때 C가 3일 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4가지 더하기 4가지가 되겠고 둘 다 3인 경우 하나를 좀 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가 4가 되면요. 이것도 좀 그럼 4분의 BC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또 자연수여야 되겠다. 그럼 저 B가 4가 될 때 C가 나오는 가지수가 4가지. 그 다음에 C가 4일 때 B가 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또 4가지. 근데 둘 다 4가 되는 경우를 좀 빼야 되겠고. 자, 근데요, 이것도 조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자, 둘 다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2 이렇게 되게 되면 BC가 둘 다 2가 되게 되면 이제 곱하기 되면 또 4가 되겠죠? 이 가지수 또 하나를 또 다시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8가지 이렇게. 이거 좀 더하게 했다 빼게 했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운데 좀 집중해서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전체 가지수를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6 더하기 12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23에다가 여기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20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43에서 독특한 숫자도 나오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가지수는 4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풀란한 부분들이 독특하게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라고 했다. 그럼 나누기 해주는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식 좀 처리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1, 2 구해가는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3, 4 구해가는 과정이 분모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될 때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특히 이제 4 되는 부분에서 요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또 전체 계수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관식이니까 정확하게 문제의 값들을 구해가는데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부부와 자녀 4명, 그래서 전체 6명이 원탁에 앉아서 식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짬뽕 2개랑 짜장면 4개를 주문해서 1인 1메뉴로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가 이웃하여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오호, 조건이 좀 많습니다. 자, 일단 식탁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이웃한다. 이웃하면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서 처리해 그러니까 묶어서 1명이 되겠고 자녀가 4명이니까 전체 5명. 됐습니까? 5명이 앉는 거니까 4팩토리알. 근데 부부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돼서 일단은 앉기 했습니다. 식탁에 앉기. 앉았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식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먹읍시다. 뭘 먹을래요? 짜장면 4개랑 짬뽕 2개가 있는데 부부가 있으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해주면 되겠군요. 자, 부부가 무엇을 먹을 때 짬뽕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짬뽕을 부부가 먹는다는 얘기는 한 가지가 되겠고,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다 짜장면이니까 먹는 종류가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쉽네요. 그러면 짜장으로 해볼까요? 짜장면을 먹으면 요것도 이제 이것도 한 가지로 할 뻔했네. 큰일 났습니다. 부부가 먹는 가지도 한 가지인데 자녀들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그러면 뭐죠? 짜장면 2명, 짬뽕 2명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짬뽕 먹고 나머지들은 짜장면 먹으니까 가짓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제일 어려운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가 이게 되겠습니다. 자, 부부가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먹습니까? 그럼 누가 짬뽕 먹고 누가 짜장면 먹으면 2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들은 짜장면, 짬뽕 먹을 사람이 1명을 고르면 되죠? 4명 중에서 1명 골라서 짬뽕 먹고 나머지는 짜장면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질 수가 되겠습니다. 와, 그래도 이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죠? 24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였고, 가로 안에서는 이건 1이니까 됐고, 여기 부분이 이게 얼마가죠? 2, 3은 6 됐고, 여긴 또 4, 2,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계산하면은 15에다가 그러면 24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해서 30cm 있게 처리하고 3, 4, 12에 6에 72에 720 해서 전체가 출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전체 계산을 마쳤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6명 앉히는데도 이게 재미있게 내네요. 자, 다시 한번요. 일단은 원탁에 앉혀야 되니까 이웃한다 묶어라 해서 이것까지는 이제 평상시 하는 거니까 무난하게 해서 이제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선택한 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메뉴가 짬뽕 2개, 짜장면 4개니까, 특히 이제 2개인 메뉴가 또 부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짬뽕 먹을 때, 짜장면 둘 먹을 때,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먹을 때,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논리 전개할지를 좀 선택하는 이 과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짬뽕 먹고 그 다음에 자녀 먹는 이 부분들까지 또 고려해서 식사 배치까지 됐습니까? 메뉴가 좀 더 많았다면 정신이 없었겠습니다. 그죠? 자, 논리 전개 문제 주어진 조건들 한꺼번에 동시에 좀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은 다음에 식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큰 틀 흐름 저기 이제 논리 전개 과정 보여드린 거 확실하게 연습을 좀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4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 주어져 있고 A에서 B로의 함수를 구해가는데 조건을 충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집합에 있는 원수들을 열심히 대응해서 나온 결과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중복조합의 이론인 거 알겠습니까? 이쪽에 이제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 대응할 숫자들을 뭐 열심히 골라야 되겠죠. 열심히 고르는데 이제 점점 커져가야 되니까 똑같은 부분이 골라도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허락되겠고,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이 막 이렇게 3개 겹칠 수 있는 중복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2, 3, 5, 7, 11에 대응될 숫자를 골라가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거다. 이게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수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 부분들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똑같은 숫자 겹치는 게 5에 5가 겹치는 거고 7에 7이 겹치는 거고 2는 안 보이고 3도 안 보이고 11은 안 보이니까, 자, 5가 5에 대응되고 7에 7에 대응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요 문제되는 걸 좀 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조건 5개의 원소에서 대응할 5개의 원소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끝. 됐습니까? 자, 이 다음 빼기 F5가 5 되는 경우도 빼야 되겠고 F7이 7 되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시 더하기 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F5는 5 and 뭐 F7은 7 이 부분 이제 또 다시 또 더하기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납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문제에 좀 이상한 조건들이 나오면 벤 다이그램 그려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이제 숫자를 좀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또 뭐였던가요? 자, 2, 3, 5, 야, 이게 숫자가 그냥 연달아 가는 것도 아니고 2, 3, 5, 7, 10을 좀 건너뛰었네요. 됐습니까? 여기는 4, 5, 6, 7, 8 이렇게 될 때 5에서 5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다음 이제 2, 3은 이란 것은 여기에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해서 몇 가지를 대응될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5, 6, 7, 8 그럼 몇 개죠? 4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7, 11에 대응될 두 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 부분 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 3, 5, 7, 11 이렇게 될 때 4, 5, 6, 7, 8 이렇게 해서 7이 7 되는 경우는요, 자, 이쪽 4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2, 3, 5에 대응될 3개를 골라야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 2개에서 뭐 이가 대응되니까 뭐 중복 허락할 게 없습니다. 그냥 2가지 이렇게 처리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은 2, 3, 5, 7, 11 이렇게 돼 있고 4, 5, 6, 7, 8 돼 있는데 5가 되고 7이 7 되는 경우,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2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대응될 그 2개를 선택하고 있고 11이 가서 대응되는 2가지. 자, 이 부분은 이제 동시에 된 거니까 다시 더하기 하는 이런 형태의 산수.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적인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5H5에서 빼기 2H2 곱하기 4H2 이 부분 빼기 4H3 곱하기 2 더하기 2H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대단합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되죠. 9 컨비네이션 5는 9 컨비네이션 4로 좀 바꿔 쏘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H는 4 컨비네이션 4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자, 4에다가 빼기를 했으니까 3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6에다가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4 컨비네이션 3이었죠.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2 되겠고 더하기 여기는 4에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들을 좀 해야 됩니다. 9, 8, 7, 6에 4, 3, 2, 1 처리됐으니까 8 되겠고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3에 2배 들어가니까 126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6, 5 사이에 20에 2니까 40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3컴비네이션 2, 3은 6 더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70을 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죠? 잘못된 건가요? 70을 빼니까 7 빼니까 56이죠? 56 더하기 6. 숫자가 커지니까. 자, 그래서 최종 정답은 62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62 계산 좀 보여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거니까 와, 연습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큰 흐름 틀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중복조합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건 이제 중복조합과 관련됐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전체에서 빼기에서 접근하겠다. 전체에서 이런 부분 빼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하기 이 부분. 그래서 각각 나온 부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게 될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 이틀 나오는 과정. 됐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확실하게 풀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계산 2항 정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0의 10제곱. 여기 11 커뮤니케이션인데 1의 9제곱 합치면 또 10이 되는 거니까 11 커뮤니케이션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가 좀 이양 정리해서 뭔가 식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살짝 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이제 풀이학을 좀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힌트가 있죠. 이제 20n을 구해야 됩니다. 20n을. 그러면 11 컨벤션 제로 처리해 주겠고 곱하기 2에 11제곱이 되죠. 20을 곱하기 해주면 11 이제 매첩 되지 않습니까? 11 컨비네이션 1에다가 그러면 20에 그러면 이제 10제곱이 되겠고 이걸 합치면 이제 11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항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앞에 이제 1에 1제곱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해서 쭉 가게 있고 나중에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10에 20 곱하기 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근데요, 요것도 또 좀, 그러면 뭐가 하나가 또 없네요. 또, 11 컨비네이션 11에 20에 0제곱, 뭐 1에 20, 뭐 11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요 부분,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채워준다면 뭘까요? 1 더하기 20에 11제곱에서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없으니까 빼기 1. 이 부분이 이제 20n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21에 11제곱. 독특한 숫자도 나왔습니다. 빼기 1 이런 형태가 답인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을 열심히 계산했을 때 이게 이제 과연 10의 n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10의 지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1 부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21에 11제곱을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10의 n제곱과 10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다 이렇게 했을 때 로그를 취하게 되면요. 로그를 취하게 되면 11 로그 21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였고 요건 11 이건 어떻게 되죠? 로그 2.1 곱하기는 이제 로그 계산하면 이제 더하기로 가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계산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죠. 0.32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32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럼 132 이렇게 처리되니까 145이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가 되겠습니까? 수도 좀 쓰니까 14.5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근데 로그를 취하면 여기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계산 결과가 14.52가 된다는 얘기는 n이라는 숫자가 얼마다? 14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항 정리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을 잘 했느냐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면 뒤에 가서는 뭐 살짝쿵 조금 좀 빼기를 처리된 이런 부분들은 해결 가능해지겠죠? 자, 근데 이제 주어진 모양 완벽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가 좀 충분히 힌트가 돼 있으니까 힌트가 없었으면 더 어려울 텐데 자, 그 힌트 도움 받아서 이항 정리가 매치업된다 해서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 일단 1차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1차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뒤에 가서 단 이런 거 나온 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수완에서 했던 부분하고 이제 눈치를 채야 되겠죠. 로그를 취해서 풀어가겠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항목이니까 일단은 1차 부분 이항정리에서 배운 부분 정확하게 잘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1번이 되겠습니다. 세 학생 ABC에 대하여 크기와 모양이 같은 초콜릿 30개를 다음과 규칙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와, 30개나 나눠주나요? 학생은 적어도 하나는 받습니다. 열심히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홀수계 이제 같은 초콜릿이니까 ABC 학생이 받은 초콜릿 개수를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30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겠다. 뭔가를 변형해야 되는데 A는 홀수계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받은 이 개수를 어떻게 되나요? 홀수계를 받으려면 이거를 이제 2x 프라임 플러스 1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0이 들어가도 결과가 1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홀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이곳에 0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개가 돼서 이거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변형을 하라. B는 짝수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짝수도 그래서 이번에도 y 프라임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를 만들어서 여기 또 역시 또 이 부분의 숫자가 이제 0이 돼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대체하라 됐고요. C는 제곱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제곱수는 아주 독특한 건데. 그럼 이제 이 값은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또 따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1이라면
됐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 이 형태는 29가 되겠고 이 값을 또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빼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그럼 어떻게 되죠? 가서 빼니까 26에 13 이런 거를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곱수니까 요게 4가 돼야 되는데 4가 되게 되면 가서 26이 되는데 이게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이제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는데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가게 되게 되면 4에서 3을 빼니까 23이니까 2분의 23 이거 안 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 자, 그럼 z가 다음 완전 제곱수가 그럼 9가 있나요? 그럼 x 플러스 y는 9를 빼니까 21이 되겠고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가서 빼니까 3을 빼니까 18이 되겠고 이게 그럼 9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수학은 센스인데 이게 16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자, 그럼 z가 그러면 25를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완전 제곱수가 그럼 x 플러스 y는 5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그럼 얼마예요? 3 빼니까 2가 남고 2로 나누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의 산수를 또 진행하면 되겠군요. 하하, 이제 처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2개 중복 허락해서 1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 중복해서 9개 선택하고 2개 중복해서 1개 선택하는 가지수. 됐습니까? 자, 해야 되겠죠? 15에 14 컨비네이션 13이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계산할 때 14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에 10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되나요? 오호, 그러면은 10 컨비네이션 1이니까 10이 되면 되겠고 요거는 또 뭔가요? 3 컨비네이션 중에서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4 얼굴래 오 2 어이구 마지막에 와서 열심히 다 해놓고 틀릴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24에 2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응용시킨 그런 문제. 자, 응용되어 있는 부분들 좀 볼까요? 자, 크기 모양 같은 거 30개에서 열심히 선택을 한 거니까 개수 총합이 30개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적어도 하나 받는다 됐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부분에서 응용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홀수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게 하나 더 적어도 하나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특히 더하기로 이제 변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짝수 부분들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제곱수가 돼야 된다. 와, 그런데 제곱수는 이렇게 뭐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x, y에 방금 구했던 부분을 그래서 과정 거쳐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 짝수 형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양식에서 빼야 될 부분이 홀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돼 만들어진다. 그다음 이 부분 뭐 안 된다. 빨리 센스 처리 이렇게.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세 가지 계산 나오는 절차 부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z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 두 개를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문제 수도 좀 제법 많은데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우리가 좀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막 진짜로 가볍게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서술형 7번째 문제입니다. 자,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A, X, Y는 2 이상 9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곳에다가 A하고 X를 했는데 숫자들을 막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오호, 그럼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9까지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이 2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2, 3, 4에서부터 9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8가지. 근데 로그 또 3에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와 8가지. 그럼 이 숫자 써주는 가지수만 하더라도 8 곱하기 8해서 6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로그 A에 X 쓰고 나서 Y 좌표가 또 여기 8가지니까 또 곱하기 8해서 이제 전체 가지수가 뭐 전체 개수를 뭐 다 쓴다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좀 답이 아니겠죠. 서로 다른 점 개수라는 얘기가 뭐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y라는 것은 뭐 일단 뭐 좀 쓰는 건데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숫자를 쓰다 보게 되면 뭐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떤 경우가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2에 2, 요 계산기가 1인데 요게 이제 또 3에 3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쭉 가게 되게 되면 로그 9에 9까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가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죠? 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다 똑같은 숫자 이걸 표시하게 되면 1, 이렇게 표시되는 거니까 이 개수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뭐가 있죠?
그러면 1이 이게 지금 1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그 다음에 뭐 2에 4 이렇게 되게 되면 2에 4 됐고 그러면 3에 9도 있죠. 3에 9, 4에 16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2로서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8개가 되는데 8개로 카운팅하면 안 되고 한 가지로 카운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빼야 되는데 자, 요것만 있을까요? 그러면은 거꾸로도 있죠. 거꾸로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이렇게 뭐 4에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4에 2 그러면 이제 이거 거꾸로 쓰면 되니까 9에 3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2분의 1 불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좀 겹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대충 다 됐나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가서 보자. 로그 2에 3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여기다가 2 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 4에 9도 있네요. 이거 안 보일 텐데. 자, 그렇다면 요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 3에 2에 로그 9에 4도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y값이 있으니까 8 곱하기 열심히 한 부분에서 y값은 8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8가지니까 8가지를 빼야 되는데 8가지 다 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 하나 살려야 되니까 7가지를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2가지를 다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 살려야 되니까 이건 하나, 둘, 셋, 넷 좀 쓰게 되면 1 이런 형태를 좀 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8 곱하기 64에서 이게 얼마죠? 12를 빼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53에다가 맞습니까? 53에다 8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3, 8이 24, 5, 8, 40이니까 424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424가 되는. 요것도 이게 지금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의 숫자들을 이렇게 좀 쭉쭉 좀 써가게 되겠고 3일 때도 좀 써가게 되는데 이게 3일 때도 쓰겠고 4일 때도 계속 좀 써가야 돼서 뭐 8까지는 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은 숫자가 y 부분은 이제 1, 2, 3, 4, 7 쓰는 거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썼을 때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 나오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밑이 4인 경우는 뭐 4에 16, 5에 25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나오면 자동으로 또 반대되는 경우는 숫자는 이제 밑하고 진수하고 이제 바꿔놓으면 되는 거니까 역수되는 이 부분에 거의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됐는데 이 부분을 이거 좀 생각을 지을 때 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찾기가 2에 3 그때 이제 여기다 2 이걸 이제 밑으로 집어넣으면 4에 9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찾으면 이제 위에 거 부분 중에 밑하고 진수 바꾸는 건 자동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거니까 이런 걸 좀 잘 찾도록 또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꼼꼼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개수에서 몇 개를 빠져버려 가지고 정확한 정답이 안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꼼꼼하게 잘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23번 서술형 8번째 문제가 되겠고 배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형 테이블에 20개의 숫자가 일정 관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점에 의자가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개의 점이요? 20개의 점이면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는 거죠. 1, 2, 3, 4 그래 4개 들어있을 말이에요. 1, 2, 3, 4, 5 여기 6 돼야 되겠죠. 7, 8, 9, 10, 10 하나, 둘, 셋, 4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4개. 하나, 둘, 셋, 4개 집어넣어서 요까지 포함해서 5개 되고, 그럼 11 되겠고, 16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4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4개가 들어가 있는 점들이 다 찍혀져 있겠다. 20개 점들이. 알겠습니다. 3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3사람의 거리가 모두 루트 이상? 그래. 루트 2라는 거는 근데 이 부분이 좀 되게 특징적인 숫자 같습니다. 반지름 1이니까 여기가 1, 1 이렇게 됐을 때, 요 점하고 요 점 연결하게 되면 이게 루트 2가 되거든요. 근데 루트 2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요 점도 되고 요거보다 좀 벗어나는 이런 부분 형태의 점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요 점이 선택됐다면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또 중심으로 얘가 되게 있으면 또 상대방을 하나 둘 셋 뭐 여기가 가야 되겠고 그거보다 더 큰 이런 점이 선택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또 커지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좀 고려 대상이 좀 있긴 있군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야 되죠. 처리도 어떻게 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이상이 되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생각을 좀 잘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 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뭐 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여기가 루트 2가 될 때 여기 좌석이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좌석 개수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좌석 개수를 x, 이쪽 개수를 y, 이쪽 개수를 z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앉는 좌석수까지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 좌석수가 13개를 빼니까 17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녀석들이 지금 하나, 둘, 셋, 최소 4개는 들어가 있어야 이게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x, y, z가 지금 4 이상이다. 이런 형태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치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형태로 되면 이게 이제 x는 이꼴 x 프라임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니까 4, 4, 11을 빼게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3h5 이렇게 돼서 일단은 뭐가 되죠? 자, 일단 루트 2가 커지는 그런 모양을 이제 가지수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겠고요. 이게 좀 끝이 아니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가지수 구했는데, 그런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제 세 사람을 좀 앉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어딘가에 앉는다라고 해주면, 이제 20개, 이제 이게 지금 단순 원순열이 아니죠. 이게 지금 번호가 이렇게 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앉는 가지수가 20가지가 되겠고, 그 어딘가에 이렇게 좀 앉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앉을 가지수가 여기 처리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을 배치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좀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오호, 이거 만만치 않네요. 8, 7 컨비네이션 5는 2로 바꾸면 되겠고, 여기는 뭐 40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7, 3, 21 이렇게 처리되나요?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 계산 결과는 840 해서 답이 840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좀 이게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4만큼 처리가 가는데 이게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20개의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쭉 문제 읽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자, 거리가 루트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 루트 2라는 부분들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루트 2가 된다라는 발상.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더 멀리 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점 이제 세 점을 이렇게 고르는데 이쪽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다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 앉는 곳이 세 군데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이에다가 의자들이 최소 4개씩은 좀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럼 나머지 의자 개수 합치면 17개. 그리고 각각의 문자는 그래서 4 이상이 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을 수 있는 가지수를 구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세 사람이 의자에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가지수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게 또 빙 둘러간다고 해서 원수로 해서 한 가지 이러면 안 되겠네요. 자, 앉게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자리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열을 하는 형태로 해서 처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어떻게 좀 잘 이해돼야 되는데, 제 아이디어가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보탬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23번 배제거 시험 문제 마지막 해설이었습니다. 자, 제가 해설한 해설 강의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배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